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 지난 시간 15강에 이어서 오늘 제 16강 자 페이지 223쪽이죠. 소독과 살균 나머지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쪽을 보시면 소독제의 분류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방향조 화합물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석탄산유라고 하죠. 방향조 화합물인데 방향조 화합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지방족 화합물인 뭐 이것들은 그냥 에틸알코올이다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우리가 염소계 소독제가 있죠, 여러분. 체크하시고 여러분 간단하게 봅시다. 자 염소계 소독제 같은 경우는 자극성, 부식성이 있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자극성과 부식성이 있다. 눈에 대한 자극성도 있고 부식성이 있습니다.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크죠. 그래서 있다. 이렇게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우물물, 수돗물에 사용된다. 그래서 우물물이나 수돗물, 물소독에 사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산화염소, 차화염소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십시다. 종류로서는 우리가 보통 차화염소산, 나트륨. 원래 방향족 화합물 하면은 여러분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페놀과 크레졸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염소나 차화염소산 나트륨은 할로겐, 보통 할로겐 유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염소계 소독제 여기에 그냥 같이 포함시켜서 넣었는데, 식품의 접촉기구의 표면 소독 보통 200ppm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채소 과일의 소독은 100ppm. 소독액의 양은 희석 농도 얼마입니까? 이게 단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희석 농도 곱하기 유효염소 농도 퍼센테이지 했을 때 분의 100 곱하기 물의 양이죠. 뭐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두자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잔류량이 남아 있어서 보통 이런 물로 소독할 때 염소의 잔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뭐 양성 비누 해가지고 역성 비누가 있죠, 여러분. 비누가 있는데 사구 암모늄염으로 된 계면활성제라고 했죠. 그래서 자 계면활성제 역할인데, 보통 계면활성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 비누 같은 경우를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사구 암모늄염으로 된 보통 이런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분자 내에 친수성 부분과 친유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자, 탄화수소로부터 이루어진 친유성, 그러니까 기름하고 친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물하고 친한 친수성, 그래서 서로 섞이게 하죠. 기름과 물을 어느 정도 섞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계면활성제. 자, 저런 계면활성제 역할이 들으면 미생물의 때를 벗겨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런 게 물에 친하지 않은 기름때 같은 경우를 제거할 때도 이용합니다, 여러분. 보통 비누와 반대로 물속에서 양이온이 살균 작용을 나타낸다 했는데, 비누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일반 비누하고는 다르게 자 물속에서 양이온이 살균 작용한다. 수용액상. 그래서 양성 비누라고도 하는데, 이런 양이온이 살균 작용한다. 이렇게 뭐 양이온이 살균 작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무미, 무치, 무자극성, 무독성이다. 그 다음에
침투력 살균력은 최대, 세정력이 최소이다. 세정력은 좀 약하죠, 여러분. 그래서 살균력은 최대이지만 이게 일반 비누하고는 다르게 살균력은 최대입니다. 근데 세정력, 일반 비누는 세정력이 높지만은 자,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는 이런 세정력은 약하다. 세정력은 최소. 약하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살균에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보시면은 비누나 중성세제 혼용 시 효과가 없고 단백질과 공존 시 효력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리자의 손소독.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자면은 이런 역성 비누를 쓰는 건 조리자의 손소독이죠.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저기 말 그대로 우리가 수술할 때도 이런 역성 비누, 양성 비누를 하죠. 그 다음에 식기소독에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균에 효과적이고 결핵균에는 효과가 약하다 했는데, 자, 포도상구균이나 이런 것도 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포도상구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균, 그 다음에 이질균에는 효과적이지만 결핵균에는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원액을 보통 200에서 400배 희석해서 사용하고, 주로 이제 경수, 뭐 경수하고 연수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경수는 우물물 같은 경우 센 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누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보통 침전이 일어나서 그런 세정 효과가 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연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경수는 마그네슘 이온이나 이런 염화 이온이 많이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고, 연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적죠. 그래서 경수보다 연수에서 산성보다는 알칼리성에서 효력이 증대된다. 그래서 알칼리성에서는 효력이 증대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페놀을 봅시다. 이제 보통 발화학적 화합물 중에서 이 페놀 같은 경우는 산성을 띠지만 물에 녹지는 않습니다.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죠. 페놀은 무색 결정으로 물에 용해되기는 어렵지만, 물에 용해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석탄산 수용액을 사용한다는 건데, 말 그대로 여기 산성을 띠기 때문에 석탄산 수용액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탄산 수용액, 보통 이런 거죠. 보통 염기성 용액에선 높기 때문에 석탄산 수용액 사용이다. 그래서 얘가 산성이면 염기성과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염산황산, 염화나트륨 등을 1% 첨가 시 소독력이 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평균 3% 수용액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은 효과가 약하지만, 자, 아포 형성 세균은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염산이나 식염을 가하면 오히려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죠. 효과가 조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살균력이 안정해서 유기물의 살균력 증가 고온일수록 효과가 크다. 뭐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점막 자극이나 금속재 부식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극하고 부식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구, 손발, 의류 등의 소독제로 쓰이고 5% 석탄산수는 1000배의 승홍수와 비슷한 살균력이 있다. 상당히 이제 살균력은 높다는 거죠. 승홍수에 비해서는. 석탄산 계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바로 뒤로 갑시다. 224쪽을 보시면은 소독제의 소독력 비교시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체크합시다. 자, 소독제의 소독력 비교시 기준인데, 보통 이런 걸 석탄산 계수 가지고 얘기하죠. 석탄산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요거 반드시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죠. 석탄산 계수가 높으면은 소독력이 강한 것이고, 석탄산 계수가 낮으면은 소독력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석탄산 계수라는 건 뭐냐 했을 텐데, 정해진 상수값인데 이거는 뭐다?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석탄산 희석도분의 소독제의 희석도다 해가지고 석탄산 계수는 뭐다?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석탄산 희석도. 그 다음에 소독제의 희석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석탄산 희석도가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석탄산 계수가 낮으면 소독력이 약한 것이고 높으면 소독력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체크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탄산 계수가 낮으면은 소독력은 약한 것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높으면은 소독력이 강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크레졸이죠, 여러분. 뭐 화학식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거고, 3% 용액 수용액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3% 수용액,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아요. 크레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독성이 비교적 약하면서 소독력이 석탄산에 비해서 2배 효과가 있다. 석탄산보다는 2배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 오물 소독 등에 사용한다. 그냥 크레졸 같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 또 하나의 뭐 체크하실 부분은 뭐다? 소독력이 석탄산에 비해 2배. 두 배 효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조화물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지방조화물은 뭐가 있었죠? 에틸알코올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먹는 술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자, 70% 수용액이 살균력이 강하다. 그래서 70% 수용액이고 살균력은 강하다는 거. 자, 살균력은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포 형성하지 않는 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포 형성균에서는 효과가 좀 더 낫다는 얘기죠. 보통 화학적 살균 방법이 아포 형성균은 효과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플러스 산을 첨가하게 되면 살균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손 소독에 이용한다. 보통 이런 소독제 있죠, 요즘.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도 대량 이럴 때 에틸알코올이 성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시원한 걸 느끼죠, 손을 소독했을 때.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포르말린 같은 경우 봅시다. 포름알데히드의 약 3-40% 용액을 사용한다 했는데 포자에 대한 살균 유효량은 0.1%. 이거는 어느 정도 포자에 대한 살균 유효량이 약간 있다는 건데 0.1% 정도고, 세균의 발육을 저해 하는 것은 0.0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걸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무나물을 봅시다, 여러분. 승홍제라고 하죠, 보통 승홍. 승홍이 뭐냐 했을 텐데, 자, 0.1% 수용액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죠. 0.1% 넣고 단백질과 결합해 살균 작용한다. 여기다 밑줄 치십시오. 단백질과 결합해 살균 작용한다. 그 다음에 디귿, 조직에 대한 자극성과 금식 부속성이 강해서 손 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살균 부식력이 강해서, 자극성하고 금속 부식성이 강해서
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살균력이 강해서 아포 형성균도,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위주를 칩시다. 아포 형성균도 1시간에서 수시간 내에 사면 크다. 이런 화학적 살균 중에서 그렇게 알아둡시다. 머큐로크롬 나와있죠? 2% 수용액 사용하는데 보통 소독 효과는 거의 없다. 피부 점막 각종 상처 소독에 이용한다. 소독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처 소독에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고, 국한돼 있죠? 그냥 간단하게 국한돼 있고. 225쪽 봅시다. 할로겐 유도체를 보시면 여러분, 자 보통 할로겐 원소 하면은 플로르, 염소, 브롬, 요오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요오드죠. 요오드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물에 녹지 않아서 옥도전기, 빨간 약이죠. 빨간 약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 다음에 피부 소독 등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고, 생석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석회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토물, 분변 등에 사용한다. 뭐 구더기 오염 방지할 때도 이걸 쓰죠. 그 다음에 파리의 구더기요. 세 번째 염소. 수영장, 폐수, 상하수도, 식기류 등의 소독에 이용하고, 음료수의 경우 잔류염소 여기 나와있죠. 잔류염소가 0.2 ppm, 수영장은 0.4 ppm. 그거보다 더 많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잔류량은 추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지만 농도가 높을 때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0.2 ppm 정도. 자, 수돗물은 이하, 그 다음에 수영장은 0.4 ppm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 표백분은 우물 소독 등에도 사용한다 돼 있죠. 그 다음 5번에 산화제 나와 있죠, 여러분. 산화제로서. 전체적으로 종류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화제의 소독제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적 화합물의 소독제로는 뭐가 있고, 지방적 화합물의 소독제는 뭐가 있는지. 자, 산화제로서는 과산화수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산화수소 하면 여러분들 다 보죠. 뭐 여러분 그 가정용 상비약 중에서도 이렇게 상처에 난 거 소독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극이 적어서 창산과 군의 세정,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또는 입안 세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발생기 산소에 의해 살균된다. 이게 산소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이 상처에 바르면 거품이 나죠. 이 산소가 발생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살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도 있고. 자, 과망간산 칼륨은 어떻습니까? 보통 0.1에서 5% 수용액을 사용하고 살균력이 강해서 피부 소독에 이용된다. 붕산. 자극성이 적어 점막, 눈세척에도 이용되는데 주로 이제 방부제로도 사용하죠. 오존 나와 있죠, 여러분. 오존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발생기 산소에서 살균이 되지만 실제로 공기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높은 농도의 오존이 요구된다. 이거 오존도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우리가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농도에서 인체가 유해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피부암, 눈의 자극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식물 성장 장애, 폐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허용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취급에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핵심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6쪽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자, 핵심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결핵균에 대한 소독 효과가 가장 약한 것은 아까 배웠죠, 여러분. 자, 역성비누죠. 보통 역성비누가 포도상구균이나 장티푸스균에는 효과적이지만 결핵균에는 살균 효과가 적다 해가지고 양성비누, 뭐 양이온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죠. 건열 멸균기의 사용 온도, 그 사용 온도까지 온도와 시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건열 멸균기의 사용 온도 시간이 바르게 된 것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160에서,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죠. 그래서 160에서 170도씨에서 이제 보통 2-30분.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금속성 도자기, 열 전도율이 좋은 유리 제품 등에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여러분. 살균 방법과 살균 대상이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건열살균법은 보통 이런 자기, 그릇, 기구 이런 것들 맞죠? 1번. 저온살균법은 대표적으로 우유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의 고압증기 살균법 같은 경우는 통조림 식품 맞습니다. 여러분 3번 초고온 순간살균 같은 경우 어육 제품이 아니죠. 어육 연 제품이 아니라 보통 우유에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바꿉시다. 어육 연 제품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초고온 순간살균은 되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제 해설이 간단하게 나왔지만 저온 단시간, 고온 단시간, 초고온 단시간, 고온 장시간,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살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온 단시간 보통 60에서 65도씨 우유나 주스 살균, 그 다음 고온 단시간은 75에서 75도씨 뭐 20초 동안 이런 거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통조림 같은 경우는 고온 장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4번 봅시다. 요거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우유의 가열 살균이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요거는 다른 건 없고 자,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포스파타제 테스트 해가지고 포스파타제 테스트는 60도씨에서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는 뭐 카제인 테스트는 아니죠. 이거는 카제인 테스트 같은 경우 우유가 산패된 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포스파타제 테스트라고 봅시다. 그래서 알코올 테스트 아닙니다. 이렇게 우선 보시더라도 메틸렌이다, 메틸렌 블루 리덕션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염색약으로서 메틸렌 블루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포스파타제 자 해가지고 요거 테스트 하셔가지고 가열살균이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거 60도씨에서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4번의 답은 4번으로 봅시다. 227쪽 가시면은 5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괜찮죠, 여러분? 자, 체크하시고 염장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소금을 넣으면 삼투압이 높아지므로 우리가 자, 삼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반투막이 있고 생체막인데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보통 세포막이 반투막이죠. 고농도가 되고 저농도가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저농도에 있는 물이 용매인 물이 자, 고농도로 이동하죠. 그렇게 되면서 쭈글쭈글해지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염장법을 많이 했죠.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소금에 절이는 방법, 뭐 배추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삼투압이 높아지므로 식품은 건조 상태가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외부고 식품의 내부라고 하면은 식품 내부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건조 상태가 유지되죠? 생선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미생물도 원형질 분리를 일으켜서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 미생물 또한 바깥이 고농도니까 물이 빠져나가면서 미생물도 어느 정도 사멸이 되면서 생육이 억제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의 밀봉법을 봅시다. 건조한 식품, 곡류 등을 밀봉시켜 흡수, 그렇죠? 수분. 그 다음에 충해, 병충해 방지한다. 그 다음에 4번의 가열살균법, 가열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식품 중에 효소도 파괴한다. 그렇죠? 단백질,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보통 50다시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변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으로 주로 이제 미생물을 사멸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자외선에 이어 식품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오히려 가열살균이다 이런 것들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외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품질에 영향 미치지 않고 식품의 내부까지 살균할 수 있다. 아니죠. 식품 내부까지 살균할 수 있는 건 방사선 멸균법이라고 해가지고 X선 감마선이고 이건 표면이죠. 표면에서의 살균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품 내부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여러분 효과적인 살균 소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2번 봅시다. 올바른 살균 소독법은 세척, 헹굼, 살균 소독의 순서로 해야 된다.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세척한 다음에 헹굼하고 살균 소독 맞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외선 살균법은 아까 했죠. 조사거리나 온도 풍속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신 단점이라면 조사된 그 표면 내부까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면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살균 소독제는 4번을 봅시다. 소독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낮거나 없어야 되죠. 그게 조건이죠. 살균 소독제의 조건이고 1번을 봅시다, 여러분. 방사선 살균법은 코발트 60이나 요걸 모르셔도 됩니다. 코발트 60이나 CS 자 세슘이죠. 137과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사되는 투과력이 강한 알파선이었는데
투과력이 강한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자, 투과력이라는 거는 뭐 물리학적으로 감마선, 알파선 하지만 그걸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마선의 투과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베타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선이죠. 보통 이 알파선은 양이온 입자를 띠고 베타선이 음이온 입자를 띠고 감마선은 전기적인 중성이죠. 이게 이제 투과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금속도 투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런 감마선을 이용한다, 그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알파선이 아니라 감마선이어서 틀렸습니다. 답은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7번을 보시면 다음 중 수돗물의 소독이나 식구가 아니라 식기죠. 식기 등 기구 등의 소독에 널리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통 석탄산 같은 경우는 유기물 소독, 금속 부식성에 관여하죠. 승온 같은 경우는 손소독에만 손소독을 쓰입니다. 붕산 같은 경우 자극이 적은 특징인데 표백분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거 수돗물 소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표백분을 쓴다. 보통 염소제,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차염소산 칼륨, 유한낙서의 역할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백분 하면 보통 유한낙서 해가지고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 칼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표백분. 자, 표백분은 보통 차염소산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8번 봅시다. 다음 중 소독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자, 여러분, 알코올, 석탄산은 했죠. 그 다음에 크레졸, 소독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지방족 화합물이고 크레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방향족 화합물이고, 석탄산은 이제 석탄산유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들처럼 페놀이다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자, 이번에 중성세제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죠. 세정력. 그래서 세정력이 좋고 소독력은 약하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비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비누는 연기성이고 보통 중성세제 하면은 우리가 샴푸나 이런 것들인데 소독력은 약합니다. 세정력은 좋지만 그래서 때를 벗기는 데 사용하는 거죠.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살균과 소독의 물리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화학적 방법은 주로 약품을 이용하는 것이죠. 유기수은제나 염소를 이용하는 가스법이나 계면활성제, 역성비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화학적 방법이라고 보고, 여러분, 가열이나 광선,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과법 이런 것들, 알갱이 크기 차이, 보통 알갱이 입자가 걸러지는 거죠. 여과막을 통해서 그런 미생물을 걸러내는 여과법, 이거는 물리적 방법이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10번을 보시면은 표백분을 이용하여 0.4 ppm의 농도로 염소 소독을 하려고 한다. 필요한 소독액의 양은 10리터이고 표백분의 유효 성분은 50%일 때 필요한 표백분의 양은 얼마인가 했는데, 여러분 뭐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보통 물 1리터, 여기 밑에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물 1리터에 1mg이 들어있는 것이 1ppm입니다. 1ppm이라는 건, 자, 1리터에 1mg, 10의 마이너스 6승g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1ppm의 이므로 10리터에는, 자, 지금 이게 몇 ppm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보통 물 1리터에 1mg 들어있는 것이 1ppm입니다. 그러면은 10리터에는 10mg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ppm이라는 게 첫 번째 보시면은 1mg입니다. 그러면은 10리터, 여기가 지금 10리터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물 1리터에 10리터에는 얼마냐? 1ppm이면 당연히 우리가 10리터에는 10mg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고 1mg per 리터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0.4 ppm의 표백분 용액을 만들어야 하므로, 표백분은 얼마 있겠습니까? 몇 mg 있겠습니까? 10리터에 0.4 ppm 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리터에 0.4mg 있는 거죠. 1리터에. 그러면은 10리터에는 몇 mg 있는 겁니까? 10배 해야 되겠죠? 그래서 4mg 있는 겁니다. 자, 10리터에는 지금 4mg 존재한다. 그렇죠? 자,
유효 성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0%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니까는 이런 4mg에다가 4mg에 퍼센테이지 50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다? 8mg이다. 왜 그런지 알죠? 2배죠? 50%니까 저기에서 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2배로 했을 때 효과가 표백균의 유해 성분이 50%니까 2배의 효과를 보여야죠. 100%의 반이니까. 그래서 그 2배로 해줬을 때는 8m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방사선 중 살균력이 가장 강한 것은 뭐였죠? 아까 배웠죠? 감마선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그렇게 되고 12번 봅시다. 이제 12번을 보시면 다음 중 자외선 살균 파장 중 가장 강한 것, 살균력이 가장 강한 것이죠. 자, 보통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에너지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기가 나왔으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파장이 에너지가 낮은 것이 아니라 파장이 짧은 것이죠. 이랬을 때는 파장이 제일 짧은 게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래서 2500에서 2800 옹스트롱 해가지고 뭐 나노미터 했는데, 자,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2537 정도 되면은 이게 260에서 280 나노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00. 그래서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거. 보통 1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봅시다. 다음 중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가장 효과가 높은 멸균법입니다. 그래서 화염멸균법이다, 증기소독법이다 있지만은 여러분 이건 뭐로 배웠죠? 고압증기멸균법이죠. 그래서 아포를 사멸시키는 멸균법은 고압증기멸균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간헐멸균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염살균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가 높은 멸균법은 고압증기멸균법으로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고압증기멸균법은 121도씨에서 15분간 멸균하는 거, 그거 알아둡시다, 여러분. 1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29쪽을 보시면 14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행주의 소독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보통 행주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을 할 때 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햇볕에다 이렇게 일광을 해주거나 증기소독이나 염소제 처리를 해주는데, 초음파 소독은 아니죠, 여러분. 초음파 소독 같은 경우는 보통 소독제로는 초음파를 쓰는 건 없습니다. 안경이나 이런 거 때를 제거할 때나 이런 거 쓰고, 자, 여기서 딱 봤을 때도 초음파 소독이죠. 답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갑시다. 다음 중 살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이런 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몇 번입니까? 미생물 발육을 억제시키는 조작이다. 그쵸? 생육 억제하는 것이죠. 뭐 병원성 미생물은 사멸하지만 비병원성 미생물의 발육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아포, 포자까지 멸균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기기, 용기 등을 깨끗이 씻는 조작이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균을 완전히 죽이는 조작이다 했는데, 보통 바르게 설명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거죠. 미생물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 이게 여기서 살균을 바르게 했다는 거는 보통 미생물 발육을 억제시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소독법에 해당하죠. 이렇게 발육을 억제하는 거. 자, 1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아까 바르게 설명한 것이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중 살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 됐는데, 1번은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조작이다. 이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선 용어 중에서 3개 배웠죠. 소독, 그 다음에 살균, 멸균. 그렇다면 미생물 오염 방지에 이용하니까 1번은 소독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기기, 용기 등을 깨끗이 씻는 조작이다 했는데, 이런 씻는 조작은 뭐 세정이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에 균을 완전히 죽인다. 아포까지 죽이는 건 멸균이죠. 멸균 방법이고. 3번 봅시다. 병원성을 약화시켜 감염력을 없애는 조작이다 했는데, 보통 이런 살균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형태의 미생물은 사멸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포자까지는 사멸이 안 되는 거죠. 병원성.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 16번 봅시다. 다음 중 살균을 또한 바르게 정의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나왔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서 미생물의 발육을 정지시키다. 미생물의 발육을 정지하는 건 보통 방부제 역할이죠. 방부 역할입니다. 방부제. 자, 그렇게 보시고 발육을 정지시킨다. 억제, 방부제.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모든 미생물을 죽이거나 활성화시켜서 무균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완전한 무균, 포자까지 살균, 멸균하는 것은 멸균법이죠. 2번은 멸균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체를 파괴한다. 그죠? 모든 미생물을 죽이고 포자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자, 3번이죠. 그 다음 4번 세균에 오염된 용기, 그릇 등을 세정하는 거.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16번의 답도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봅시다. 다음 중 석탄산보다 2배 정도의 강한 소독력. 이거 아까 배웠죠, 여러분? 자, 방향적 화합물 중에 뭐죠? 크레졸이죠. 2배 정도의 강한 소독력을 가진 거. 석탄산 계수가 저기 보통 3, 4% 크레졸, 뭐 3, 4%가 아니라 석탄산 계수가 이제 석탄산보다 높죠, 2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봅시다. 다음 중 자외선 소독법의 장점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자외선 소독법 잔류 효과가 있다. 이건 아니죠. 염소 소독이 잔류 효과가 있습니다. 4번 침투성이 좋다. 아니죠. 이런 건 방사선 멸균법이죠. 그늘진 곳에도 효력이 있다. 아니죠, 여러분. 태양광에서 자외선 영역을 받으려면 그늘진 곳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럼 답은 1번이죠. 균에 내성을 주지 않는다. 요거의 장점이죠, 여러분. 자, 알아두시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 체크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봅시다. 물 50리터로 2ppm 표백분 용액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필요한 표백분 양은 얼마인가 했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 했죠. 보통 1ppm이 얼마입니까? 보통 1mg, 1리터 속에 1mg 있는 게 1ppm이니까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물이 얼마 있다고 했습니까? 50리터에 2ppm의 표백분 용액을 만든다. 50리터로 2ppm에. 그러면 50리터에는 얼마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2ppm을 만들려면 보통 2ppm이 됐다는 건 뭡니까? 1리터에는 몇 mg이죠? 2mg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물 50리터에는 2ppm이 되려면 얼마입니까? 50배 된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가 저기 뭐야 50 곱하기 2 하니까는 아니 저기 2mg 2ppm 가만히 있어보자. 50리터 속에는 얼마죠? 1ppm이므로 그쵸? 자 2ppm이 됐을 때는 여기 분모에도 50배 쓰니까 분자에도 50배면 50 곱하기 2mg 하니까 얼마죠? 자 여러분 100mg 존재하는 것이죠. 50리터에 지금 100mg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표백분 용액을 100mg이 있어야 됩니다. 50리터에. 그러니까 여러분 2ppm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1리터에는 2mg이지만 50리터에는 100mg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해 성분이 얼마라고 했죠? 반이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mg 곱하기 자 50이면 100의 반이니까는 자 2배 2배다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00mg이죠. 완전 효과가 있고 자 2분의 1이기 때문에 효과를 1로 증대시키려면 100으로 증대시키려면 2배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방사선 조사의 허용 대상 식품별 흡수선 양 기가 킬로기가라고 나왔죠.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여러분 요거를 보시자면은 굳이 외우시려면 요걸 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밤의 경우가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지만은 밤의 경우가 1 이하가 아니라 0.25 이하라고 해야 됩니다. 0.5 킬로기가 이하.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번 봅시다. 다음 중 방사선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1번 대개의 식품 부패균은 5kg기가 이하의 이런 것들은 괜찮죠? 이하의 선량 조사에 의해 사멸한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피조사물의 온도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서 냉살균이에요. 뭐 살균하지 않죠. 그래서 냉살균이라고도 불린다. 맞죠? 방사선 살균에는 감마선과 엑스선 사용한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죠. 코발트 20이 아니라 60입니다. 그 다음에 세슘은 130이 맞습니다. 강력한 것. 그래서 코발트 20이 틀렸다. 답은 4번입니다. 앞에서도 문제 했죠, 여러분. 231쪽 가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오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보통 질소화물의 공동작용으로 탈취 효과의 장점이 있다. 냄새 나는 건 없죠. 다 탈취 효과의 장점이 있고 발생기 산소야. 자, 오존이 이제 산소가 발생할 때 이런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상수도 소독이 많이 이용하죠. 보통 수용액은 몇 퍼센트 오존이? 3% 정도입니다. 그래서 2, 3% 정도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2, 3%로 사용한다가 틀렸죠. 3번에. 그러니까는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0.5ppm으로 15초만 사용해도 100% 멸균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3번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2, 3%로 사용한다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다음 소독 살균제 중 균의 산화작용에 관여. 산화제 우리 소독제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포르말린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오드 같은 경우 할로겐 원소, 승온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자, 포르말린은 아니죠. 그러면은 과망가산 칼륨 같은 경우는 소독 살균제 등의 산화작용에 이용하죠. 산화제로서는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뭐 있습니까?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24번 봅시다. 다음 중 자외선 살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외선 살균의 특징은 사용법은 간단하다. 자외선은 유체에 유해하므로 주의를 유한다. 맞죠? 3번 균의 종류에 따라 내성이 없으나 고른 살균 효과를 갖는다는 건 맞죠? 표면에 조사시켰을 때 여러분 잔류량이 없죠. 오존 자외선 같은 경우도 잔류량이 없습니다. 잔류약품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남는다가 틀렸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25번을 가시자면은 증기소독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코치씨 살균솥을 이용하여 살균한다 했는데 자, 살균솥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건 맞죠? 그 다음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게 하는 재빨리 소독하려는 것을 넣고 밀폐한다. 맞습니다. 내부 온도가 100도씨 이상으로 상승한 후부터 30분간 멸균한다 했는데 여러분 3번 봅시다. 주로 증기소독법 우유나 과즙을 살균하는 데는 아닙니다. 우유나 과즙은 저온 아니면 초고온 단시간이죠. 그래서 보통 70에서 75도씨에서 15초 이용하는 거 우유 과즙 살균은 자 증기소독법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가봅시다. 다음 중 소독제와 주요 작용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염화수은 수은화물이죠. 단백질에 SH와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는 거 맞죠? 단백질을 변성하는 것도 있고 크레졸 세포벽의 손상, 질산은 같은 경우 단백질 침전.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지만 페놀 같은 경우와 단백질의 할로게나가 아니죠. 단백질을 자 응고하고 변성시킨다. 페놀류는 방향적 탄소 화합물로서 우리가 단백질의 할로게나가 아니라 단백질의 응고 변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봅시다. 다음은 식품의 물리적 보존 방법 중 건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1번 건조법은 식품 중에 수분을 감소시켜 세균의 발육을 저지시키거나 사멸시켜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 맞죠? 수분 감소하는 거. 2번 일광건조법은 햇빛을 이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효모 곰팡이 포자는 건조의 저항성이 강하고 세균은 그 저항성이 약하다. 맞죠? 효모하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건조의 저항성 강하고 세균은 약합니다. 여러분 3번 아포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죠. 건조법 같은 경우는 아포까지 사멸할 수는 없습니다. 아포는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체크하셔도 되고 그 다음 28번 갑시다. 다음 중 자외선 살균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가장 강한 살균력을 갖는 건 250에서 260 나노미터 맞죠? 그 다음에 주로 식기류나 행주소독 맞습니다. 2500 옹스트롱에서 2600 옹스트롱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햇볕은 계절, 일기, 장소 등에 따라 소독의 효과가 일정하지는 않다. 그렇죠? 햇볕의 양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죠. 자 근데 4번을 봅시다. 이질균,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등은 효과가 없다.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이질균, 장티푸스균, 콜레라균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에서 잠깐만 해도 10에서 15초만 해도 사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세균에는 효과가 크지만 오히려 곰팡이에는 효과가 적죠. 그래서 곰팡이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봅시다. 다음 중 양성 비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통 비누와 반대로 물속에서 양이온이 살균작용한다. 맞죠 여러분? 심투력 살균력은 크지만 세정력은 작다. 살균력은 크지만 세정력은 작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포도상구균은 장티푸스 이질균에 효과적이다. 맞죠? 결핵균에는 효과가 약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9번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지는 않는 문제지만 여러분 나왔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면은 식품에 여기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뒤에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식품의 부패를 판정하는 부패 초기 휘발성 염기 질소의 양은 했는데
요건 뭐 뒤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기준은 나와 있고 30에서 40mg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다음 31번 봅시다. 자, 요런 것들 한번 체크하십시오. 자, 1번 통조림, 병조림 등은 밀폐 용기에 넣어져 있으므로 첨가물이 필요 없다 했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방부제, 산화방지제, 변색방지제, 방충제, 피막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화학적 보존 방법이다. 뭐 이런 것도 앞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다 단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4번 냉동어는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레이징을 한다 뭐 했는데 여러분 3번 봅시다. 건조 염장 냉동식품의 경우는 적당한 보존료 아니죠. 산화방지제를 이용해야 되죠. 보존료가 아니라 산화방지제를 이용하면 변색방지에 효과가 있다. 자, 산화방지제입니다. 변색방지에 효과가 있는 거는. 자, 32번 봅시다. 31번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32번 보시면 자, 이거 체크합시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사업. 31번보다는 32번이 중요하죠.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2번 방사선 조사에 대해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용기 포장이나 밀봉된 식품 맞죠? 그다음 우리나라는 감자, 양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근을 억제시키죠. 향신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감마선, X선 등의 전리 방사선은 조사 대상물의 온도 변화 없이 그러니까 거의 열을 가한 게 아니라 방사선 조사는 제조사는 자 온도 변화 없이 살균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봅시다. 방사선 조사를 한 식품의 판매 시에는 포장에 10호할자 이상의 조사식품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게 이제 1번처럼 알려면 방사선 양이 10kg기가 이하일 때 7호할자 10호할자가 아니라 7호할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새롭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외워둡시다. 이상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0호할자가 아니라 7호할자고 그 외에 방사선 조사는 재조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봅시다. 식기류 염소 소독 농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보통 아까 안 외우신 요거 자체까지도 뭐 아주 세밀히 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여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 나와 있죠. 식품 접촉 기구의 표면 소독은 보통 200ppm, 그 다음 채소 과일은 100ppm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기류 같은 경우는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보통 이런 부분 얘기했을 때 0에서 50ppm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번의 답은 4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번의 답은 보통 200ppm 해가지고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가봅시다. 자, 다음 중 석탄산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석탄산 계수 아까 얘기했죠. 자,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비교값이죠. 석탄산 희석도분의 소독제의 희석도를 비교한 값. 그래서 답은 1번 맞습니다. 2번은 석탄산의 희석 배수를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 배수로 나눈 값이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답이 1번입니다. 3번은 소독제의 분자량에 석탄수의 분자량의 역수를 곱한 값 틀렸습니다. 미생물을 소독 살균하는 데 필요한 석탄산의 농도 아니죠. 석탄산과 비교를 했는 살균력의 효과 그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도 체크하십시오. 단백질과 결합하여 살균작용을 일으키면 단백질 결합 딱 있죠. 변성이 아니고 살균작용을 일으키고 자극성과 금속 부식성이 강한 건 뭡니까? 염소계 소독제죠. 답은 Cl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봅시다. 다음 중 방사선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맞죠? 온도 상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냉살균이라고도 불린다. 맞습니다. 제조사 3번 불가능합니다. 4번 감자, 양파, 마늘은 0.5kg기가 이하의 선량으로 조사해야 한다. 맞죠? 밝은 발화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봅시다. 결핵균은 사멸하나 아포까지는 사멸시키지 못한다 했는데 여러분 방사선 조사는 역성비누하고 다릅니다. 결핵이나 아포까지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멸시키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역성비누가 이런 거. 37번 봅시다. 다음 중 화장실 소독제로서 가장 경제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경제적이란 건 싸다는 거죠. 약간 경제성 있는 것. 뭐 생석회로 봅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38번 문제를 보시면 살균 작용이 가장 높은 알코올 농도는 보통 몇 퍼센트라고 했죠? 70%죠. 알코올의 에틸 알코올 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용량으로 90%인 메탄올, 에탄올이죠. 에탄올 200ml가 있다. 이것으로 70%의 소독액을 만들려고 하면은 계산 문제죠. 간단하게. 이거는 뭐 따로 외워야 될 게 아니고, 자, 계산 문제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0%인 에탄올 200ml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0ml에 90% 에탄올이 있다는 거는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에탄올은 (200ml) 곱하기 100분의 90이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180ml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180ml죠. 180ml의 순수한 에탄올이 있는 것입니다. 70%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보통 우리가 퍼센트 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수용액 부피분의 요 양이죠. 부피로 해도 되죠, 여러분. 부피로 가겠습니다. 용질의 부피, 용액이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여러분. 그럼 70% 만드는 것이죠. 에탄올이 얼마 있습니까? 부피가 180. 근데 수용액 부피를 모르니까 X 곱하기 100. 이러면은 수용액 부피가 얼마가 나오죠? 이 X 값이 257이 나옵니다. 257ml가 나오는데 이 중에 뭘 빼야 되죠? 물을 첨가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수용액이라는 거는 바로 물과 에탄올이 섞인 부피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에탄올이 섞인 180L 용질을 부피를 빼줘야 되겠죠? 빼주다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이걸 빼면은. 자, 257에서, 아니죠. 200ml 있죠, 현재. 지금 여러분. 지금 200ml 수용액 부피가 있으니까는, 여러분, 200을 빼줘야죠. 200을 빼주니까는 얼마죠? 57ml의 물만 더 첨가하면 된다. 만들 때. 수용액 부피 257을 만들려면, 이게 지금 수용액 부피니까, 200ml에서 257이 되려면 57만 첨가하면 되겠죠, 여러분? 57ml의 물만 첨가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에서 석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석탄산은 지방족이 아니라 방향적 화합물이죠, 여러분.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지방적 화합물 틀렸고 1% 수용액이 아니라 3에서 5% 수용액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지만 불안정하다 틀렸죠? 안정이죠? 살균제의 살균력 평가 기준이죠? 그렇게 평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답은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도 체크하십시오. 자, 오늘 이래서 제 16강 이렇게 해서 살균과 소독 개념과 핵심 문제풀이를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제 17강으로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